네, 챕터 67 단체협약의 구속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협약의 구속력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그 일반적 구속력이 시험에 출제되었어요. 특히 동종근로자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비록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또 재차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겠습니다. 게다가 단체 협약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약간 특이한 개념이 있어요. 단체 협약은 원래 당사자끼리 이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원칙인데 이 단체 협약의 구속력 이 규정은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비노조원에게도 이런 효력을 미치게 하는, 즉 비노조원을 위해서 미치게 하는 효력, 이것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개념상 특이한 것이고 법리상으로도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규정부터 보실게요. 자, 단체협약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35조와 36조가 있습니다. 35조에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조에 지역적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 구속력, 이제 지역적 구속력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죠? 지역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 구속력은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 중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될 때에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의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이게 일반적 구속력인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왜 여기 일반이 들어가 있어? 일반, 2반, 3반, 4반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효력이 확장된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입법자는 왜 이걸 일반으로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맙시다. 그냥 일반적 구속력이 하는 것은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 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거 인적 확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지역적 확장은 단체 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신 다음에 돌아가셔서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은요. 노조법은 일정한 요건 충족하면 요건 아까 뭐 나왔었어요.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상세히 배울 것입니다. 그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를 자 미조직 근로자 또는 다른 사용자, 자, 미조직 근로자에게 미치는 것, 이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만드는 단체 협약을 미조직 근로자 밑에 쓰세요. 비노조원. 비노조원에게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건 일반적 구속력 이야기고요. 그 다음 다른 사용자. 이거는 사용자가 여러 명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일반적 구속력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용자가 단협 체결한 것을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에 다 미치도록 하는 거. 이게 부산에서 한 번 있었거든요. 다 미치도록 하는 거. 이것이 뭐냐? 지역적 구속력입니다. 따라서 여기 다른 사용자 요 얘기는 지역적 구속력의 이야기예요. 자, 미조직 근로자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요것을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더 쉽죠.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보다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는 사업장 단위의 효력 확장과 지역 단위의 효력 확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자, 사업 단위 효력 확장을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즉 의의는 하나의, 이건 법조문 그대로예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거 했었죠, 그죠? 했다. 유기적 일체 기억나시면 여러분 알고 가신 겁니다. 상시 사용되는 상시 사용되는 요거는 우리 금기법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물론 이걸 금기법에서는 시행령에 있는 그 규정처럼 상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종근로자라고 있고 이 동종근로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어디까지가 동종근로자인지, 이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 이건 과반수가 아닙니다. 과반수는 반이 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수는 딱 50% 이것만 갖춰도 된다는 얘기예요.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계약에 적용을 받게 될 때, 즉 어느 사업장에서 거기 근로자들이 있는데 동종 근로자의 절반이 하나의 단체 계약을 받는 노조원일 때
자, 노조원일 때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 누굽니까? 비노조원이에요. 비노조원인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의 단협이 적용된다. 즉 비노조원입니다.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미치는 것. 이 취지는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즉 비노조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건은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우리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유기적 조직으로 결합된 유기적 일체예요. 작업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반수 이상, 상시 사용 여부는 객관적 판단한다. 우리 근기법처럼 상세한 규정은 없죠. 하지만 비슷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까지예요.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객관적 판단한다.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의 반수 이상이다. 그 다음에 동종의 근로자. 자, 동종의 근로자가 뭐냐? 왜냐? 동종의 근로자여야만 그 단협의 효력을 받아요. 미조직 근로자. 이 사람들은 자, 동종의 근로자여야만 여기 보신 것 저기 그 여기 나온 것처럼 동종의 동종의 근로자 비노조원일 경우에도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동종의 근로자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대우 자동차 판매 사례인데요. 회사 이름이 그거예요. 자, 원고들은 이 회사에 근무하다 징계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단결근하고 뭐 유인물 배포하고 회사 명예훼손하고 뭐 정물 농성하고 등등 이것 때문에 징계고 당합니다. 한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는요. 단체협약 3조에 협약이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도 6조에 보니까 특별히 조합원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함이 있어요. 없음이 아니라 있어요. 조합원 범위를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뭐냐? 자, 회사 근로자 중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서 명문을, 그러니까 없는 자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규정했단 말입니다. 조합원 될 수 없는 자로 5급 이상 사원을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비조합원 또는 미조직 근로자로 봤어요. 자, 조합원 될 수 없는 자로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동종 근로자여야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른 동종 근로자여야만 일반적 구속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문제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열거됐는데 이 사건 징계고 당시 원고들은 관리직 4급 또는 3급 대리로서 이와 같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열거된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원고들은 징계고의 부당해고 노동이 다툴 때요. 자, 바로 이 노동조합 단협 규정에서 유의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즉 단협 규정을 끌어당겨 와가지고 우리 미조직 근로자이지만 우리도 동종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단협 규정, 특히 뭐 해고 절차나 이런 것들 노조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주세요라고 주장했었던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여긴 생략은 돼 있어요. 그때 진호위부터 1, 2, 3심까지 재판 1, 2, 3심까지 모두 근로자가 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론적으로 동종 근로자 아님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 동종 근로자가 아님 이렇게 봤기 때문에 패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동종 근로자를 한다는 것은, 자, 여기 동종 근로자 쌍방 모두예요. 다른 동종 근로자, 비노조원인 동종 근로자, 이러한 동종 근로자는 당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서 그 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단협에서는 아예 배제시켜 버렸잖아요. 예상이 안 돼요. 끊어 버렸어, 예상을. 단협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 적격이 없는 자는 단협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서 결론적으로 뭐가 안 돼서 동종 근로자가 아니어서 단협 적용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네, 받지 않는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종 근로자 그리고 예상되는 자 이거 한번 우리 많이 봤다, 그죠?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취업규칙 분리변경할 때 우리 봤던 것이에요. 취업규칙의 어떤 적용 거기에서 페이지였습니다. 페이지는 148페이지다. 페이지 148페이지 보시면은 동종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148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면에 답원 있어요. 답원 다른 근로자단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쓰세요. 312페이지 이 페이지 말하는 것입니다. 312페이지 쓰시면 왔다 갔다 나중에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라번 당연노조 조합원 반수 이상 적용, 과반이 아니 반수 이상입니다. 반수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동종 근로자가 시험에 나왔다는 것 한번
보시고요. 자, 효과는 자, 우리 규범적 부분 뭔지 안다, 그죠? 근로조건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규범적 부분에 한정된다라는 것이고, 채무적 부분은 이거는 조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적용될 것이 아니에요. 다른 동종근로자 동종성 여부는 단체 계약의 내용과 객관적 직무 실태 등 조합적 고려에 판단한다는 것이고, 동종의 미조직 근로자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자,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하면서 아쉬운 건데요. 요 동종 근로자 요 판례를 사실은 여기다가 두지 않고 이제 여기다가 둬도 괜찮아요. 모양새가 맞습니다. 자꾸 요거를 앞에 요 이제 조합원인 동종 근로자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 동종 근로자는 원래는 그 앞에 동종 근로자, 동종의 근로자와 뒤에 동종 근로자 모두 지칭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사례에는 뒤에 동종 근로자 인지 여부 따지는 문제이거든요. 따라서 이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 여부, 이거 또 나오네요, 그죠? 아까 단협의 효과 중에서 편면 적용설, 양면 적용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때 그때 이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취업 규칙이 더 유리했을 때 그런 취업 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자, 사업장 단위 효력작정 제도는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자, 미조직 근로자는 해당 단체 계약의 체결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비조합원에게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까 우리 판례 종전에 우리 제일교토 사례에서는 취업규칙과 유리한 취업규칙과 불리한 단협이 있을 때 유리한 취업규칙의 조건이 우선 적용되는 거 안 된다고 봤지만,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입니다. 노조하고 사용자가 단협을 체결했는데 그 조건이 미조직 근로자에게 불리해요. 그럼 미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을 일반적 구속력을 미치게끔 하면서까지 그 불리한 조건을 미조직 근로자, 비노조원에게 미쳐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김수현 교수님 사례집에는 견해 대립은 있어요.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사례를 한번 제가 사례집에 나와 있는데요. 사례를 한번 풀어보실 겁니다. 그게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미조직 근로자는 그런 단협 체결에 관여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불리한 미조직 불리한 조항을, 단협 조항을 미조직 근로자에 미친다고 하면은 너무 불리하다는 이거, 너무 불리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만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유리 조건 우선 원칙, 이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김소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사례집에서 나와 있듯이, 아니 미조직 근로자는 유리한 경우는 자기가 원용하고 불리하면은 안 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부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김성 교수님 사례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자 이것입니다. 여기 이제 반대 견해 있으면 이렇게 쓰세요. 이건 이제 사례 푸실 때 한번 보실 건데요.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적고 넘어갑니다. 자, 확정 적용의 종료. 확장 적용된 단협이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확장 적용 요건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확장이 종료된다. 즉 확장 적용 요건은 개시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다. 즉 단협이 소멸하면은 그 일반적 구속력도 당연히 소멸을 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지역적 구속력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우리나라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일정한 지역 내 집배적인 단체 협약을 협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 이것으로써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과 달리 그 지역 내에 있는 동종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에까지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회사에 다 미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지역 단위 효력 확장은 소수 근로자 보호 단체 협약의 실효성, 노동조합의 조직력 확보, 사용자 간 부당 경쟁 방지 등등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보시겠지만 판례는 만약에 그 해당 지역에 독자적인 단협이 있으면 이런 지역적 효력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지역적 구속력은요, 어떤 회사 내에 이렇다 할 단협이 없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 요건은 하나의 지역, 이 하나의 지역을 이제 예로서 부산 지역이 있죠. 하나의 지역은 근로조건, 노사관계, 기업 경영 환경 등 경제적 기초의 유사성 내지 산업의 동질성과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입지 조건 등이 고려되어서 결정된 문제다. 즉, 이 하나의 지역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결정한다 이런 것입니다. 부산 지역, 대구 지역, 뭐 광주 지역, 전주 지역 이렇게 따진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행정관청의 합력 재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종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근로자 일반 구속력과 달리 상시성 요건하지 않죠. 그 다음에 동종근로자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 내용 형태뿐만 아니라 단체별 채용 내용 대상 단체별의 적용 대상과 동일한가 여부도 고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종, 산업별로 적용될 경우 동종성 여부는 산업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것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단체협약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집단교섭, 산업별 단체 통일교섭 통해 가지고 체결된 단체협약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사례에서는 그냥 회사 어떤 하나의 회사와 그 다음에 그 상급 단체하고의 어떤 그 단협 체결, 상급 단체 단협 체결을 부산시장이 단협이 없는 모든 그 회사에다가 미치도록 하는 것, 이런 게 기준이 되게끔 한 것, 이것을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절차적 요건으로서는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자,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행정관청이 하는 것입니다. 확정 중에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이러한 지역적 구속력은 그 회사를 넘나들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는 무엇이냐? 확정 적용 부분과 대상, 단체협약의 구별적 효력만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 구속력하고 똑같죠, 그죠? 그다음에 그 미치는 그 구속력은 동종 근로자뿐만 아니죠. 회사에 다 미치는 것이고 사용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 유리한 조건만 미치는 것이지 불리한 조건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단협에 참여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건 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수노조, 여기는 노조가 없는 곳이 아니라 있는 곳이에요. 있는 곳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게 부산제일교통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피고인들이 부산제일교통 근로자들이었고 회사가 단체 그 108개 택시업체와 함께 이런 공동 교섭 권한을 부산시 택시사업조합에 위임했고요. 이런 택시조합이 전국택시 노동조합 연맹 부산지부와 공동교섭을 벌여서 단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회사가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 조직부장, 총부장 활동하는 피고인들에게 공동교섭안 타결되었으니 노사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했지만 노조 측은 택시 노련에 공동교섭관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타결안과 별도로 우리끼리 독자적으로 단체 협약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회사가 응하지 않자 그다음에 피고인 이 독자 회사 노조원들이 쟁의 발생 신고를 했던 것이에요. 자, 같은 해 5월 부산시장이 공동 타결안에 대해서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공고했습니다. 다 미쳤습니다. 이런 결정이 이 피고인들 회사에게도 미치는가에 대해서 자, 이 피고인들이 포함된 위 노조 측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쟁의 발생 신고 따른 쟁의행위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 공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수차례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구속권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적 구속력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거부가 정당하냐에 대해서 자, 1심과 2심은 모두 업무방해죄, 즉 이런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유리주권 우선의 원칙 그리고 소수노조의 확장 적용 안됨 해가지고 이거는 거부는 정당하다, 무죄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협약의 효력 확정이 결정되는 경우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효력이 확정되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될 텐데 여기 소수노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지역적 구속력은 상급 노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 개인 회사들이 이런 지역적 구속력 즉 지역적 확장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요 문제라는 것이에요. 소수노조의 단체 소속권의 보장과 관련해서 문제되기 때문이다. 판례는 헌법 33조 1항의 단기권뿐만 아니라 단체 소속권, 단체 행동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 소속권 행사해서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소속력의 결정은 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협약의 효력 확장에는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즉
이런 단협이 없는 곳에 미치는 것이지 엄연히 단협이 있는 곳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본 것이에요. 판례는 단체협약의 효력 확정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과 무관한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 단체 속 행동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유의하게 체결하고 있다면 지역적 구속력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약 당사자 이외의 자의 이의 청구. 협약 당사자 이외자는 행정관청의 확정 적용 결정에 의해서 자, 이의 신청 인정할 수 있겠다. 이게 학설이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단체 교섭의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근로자의 의미. 자, 요거는 사실은 앞에 동종근로자를 말하는 것이죠. 동종근로자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 미조직 근로자가 아니라 조직 근로자 이렇게 중에서 노조원인 근로자 중에서 동종근로자의 의미를 좀 심화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점 보시는 것처럼 기능직 근로자들만 노조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직 근로자도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서 단체 협약에 적용받는 동종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제입니다. 즉,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동종근로자이네요. 자, 기능직 근로자들만 노조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일반직 근로자인 원고도 이런 일반직 구속력에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것인데, 만약에 적용받으려면 동종근로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L존 사례입니다. 원고는 L존선 소속 근로자이고요. 이지만 소속 노조 조합은 아니었던 자입니다. 즉 미조직원 또는 비노조원이죠. 원고는 무단 결군, 회사 공급 횡령 등으로 인해서 권고 사직 결정을 했고, 이게 이제 해고였어요. 원고는 이런 징계에 대해서 재심 청구했지만 이제 재심 청구 기각했고요. 그 원고는 권고 사직 불응해서 계속 근무하려고 하자 이것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이 징계 해고에 대해 다툽니다. 기노의 중노의 기각됐는데 그 재판은 1, 2, 3심 모두 근로자가 승소했어요. 인용됐어요. 이걸 보니까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했구나, 이게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분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기 좀 요 LG는 요 판례를 좀 많이 좀 보셔야 되는데, 판례 사실관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걸 인해 가지고 공고사직 결정했는데, 자, 이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 요 절차가 있잖아요. 이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 절차가 있는데,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의 정당성, 즉 실체 정당성, 절차 정당성이 있는데, 지금 원고에게는 이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절차 정당성이에요. 즉, 아니, 요 L존 전선에는 징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더라. 근데 나는 내가 재심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 기각했어. 이유가 단협상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기각했어. 하지만 나는 일반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심 청구 절차를 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해. 따라서 나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재심에 따라서 재심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런 재심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 정당성 흠결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징계에 대한 재심, 이게 절차 정당성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원고가 동종근로자, 이게 단협에 적용을 받는,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근로자라고 한다면, 이런 동종근로자에게도 일반 구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원고에게는 재심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런데 회사는 동종근로자로 안 보고 노조원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재심 절차를 안 거쳤던 것입니다. 이런 재심 절차를 안 거친 것이 절차 정당성 흠결인 것이냐에 대해서 판례는 흠결로 봤어요. 즉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판례는 동종근로자 한다는 것은 당의 단협약 규정에 의해서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바가 했죠. 그 사업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도 동종근로자에 포함된다라고 봤어요. 이 노조의 규약을 보니까 오로지 기능직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해놓지 않았어요. 즉 일반 근로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더란 말입니다. 이 노조 규약을 보니까.
따라서 굳이 일반직 근로자는 이런 노조원, 비노조원, 특히나 동종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였어요. 단체협약상 자 기능직, 일반직 등 직종 구분이 없이 이 해당 LG전선 사례가 그랬던 것입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노조원으로 가입하여서 단협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일반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자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라고 할 것이다. 판례가 이렇게 봤습니다. 조합원 수가 상시 사용된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였던 이상 실제로 노동조합 가입 여부 관계없이 일반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즉 뭡니까? 일반적 구속력 적용된다. 따라서 재심 조치가 거쳤어야 된다. 근데 안 거쳤지? 이것은 절차정당성 흠결 따라서 부당해고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한번 판례 보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